자,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화물차 필수품인 요소수가 부족한 사태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소수의 대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자, 사실 제가 일주일 전에도 간략하게 관련된 소식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또 피부로 느끼는 것도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좀 더 보충을 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요소수라는 것은 오늘날 디젤, 경유차에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배기가스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 요소수가 꼭 필요해요. 디젤 차에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라고 해가지고 일명 SCR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요소수라고 하는 촉매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유로6라든지 국제적인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 상당수의 화물 트럭들이 운행되는 데 있어서 이 요소수라는 제품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자, 참고로 요소를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이 분야가 사실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는 아니라는 거죠. 참고로 한국도 한때 생산을 했습니다만 가격 채산성 등의 문제 등으로 2011년 이후부터는 거의 만들지를 않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아무튼 특별히 이 요소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 뭐 특별히 고도의 화학적인 기술력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는 절대 아닌데, 문제는 가격과 비용 그리고 효율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소를 가장 쉽고 싸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하고 그 암모니아에서 요소를 분리해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 우리 대한민국은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 필요한 이런 요소, 공업용 요소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 한 곳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금지해버리면서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한 분들 계실 겁니다. 야, 요소수가 그러면은 왜 부족해진 거냐? 왜 부족한 거냐? 자, 이거는 최근 뉴스에서도 종종 나왔던 호주와 중국 간의 외교 갈등, 그리고 거기에서 촉발된 무역 갈등으로 하나의 나비 효과가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배경 지식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알려드립니다만, 호주산 석탄은 열량이 높은 고품질 석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석탄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석탄이 아니고 품질과 열량에 따라 가지고 제품의 종류가 좀 나뉘어져 있어요. 각각 용도도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유명한 역청탄 같은 경우에는 화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 매우 많이 사용이 되는 탄이에요. 다만 이런 고품질 석탄만 가지고 화력 발전 같은 곳에 쓰면은 돈이 좀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중국산 저품질 석탄을 적절하게 섞어주면은 양으로 때우는 식으로 조져서 화력 발전의 효율이 좀 더 효율적으로 가격 대비 잘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품질 석탄도 필요하고 저품질 석탄도 같이 필요하다. 이 무슨 말이다? 중국 역시 자국의 석탄이 추가적으로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최근에 호주와 자존심 대결로 인해 가지고 좀 양국 간의 외교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촉발된 무역 갈등이 터졌는데, 이것 때문에 홧김에 이제 호주산 석탄을 수입 금지하겠다라고 이제 중국 정부가 큰 소리를 쳤던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호주산 석탄을 수입 금지해봤더니 되려 중국 경제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호주산 석탄이 중국 산업 내에서도 쓰임새가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호주산 석탄의 수입이 끊기기 시작하자 중국 내부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도미노 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랑 함께 연결되어 있던 공생관계에 중국 석탄 산업도 함께 동반몰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운영들이 정지되고 폐쇄된 광산 회사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이 석탄 산업 뿌리 자체가 무너져 내린 거는 아닌데, 한번 일감이 끊기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 사람들이 부업을 뛰고 이래버리면은 이런 인부들을, 필요한 인력들을 다시 모으고 광산 산업을 재정비하는 데는, 정상적으로 가동한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지금이 벌써 11월이라는 겁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상술한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석탄 산업, 광산업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자, 중국 내에 지금 석탄 생산과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도 겨울 준비 때문에 바쁘죠. 그래서 현재 일단 생산되고 확보해 놓은 석탄들의 경우 요소를 만드는 데 쓰이는 석탄도 아쉬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당장 화력 발전이 부족해가지고 나라 안에 전기가 모자란 판이고 산업 전반에 걸쳐가지고 공장과 기업들의 운영마저 중단될 정도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도시 안에 정전이 나올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자국에 필요한 요소는 만들기는 하지만 10월 15일부터 수출은 제한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과 이 조치가 취해진 지 2주 정도도 제대로 지나기, 한 열흘도 지나기 무섭게 한순간에 우리나라에서도 난리가 나게 된 겁니다. 이게 최근의 요소수 부족 그리고 대란 사태를 간단하게 설명해 본 깔끔한 전말입니다. 자, 갑자기 글자가 많아 보이겠지만 절대로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제일 위에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 눈을 감고 듣기만 해도 저절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요소가 쓰이는 곳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경유차와 농업입니다. 참고로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승용차는 이 요소수 대란 사태가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5,000km에서 1만 km, 뭐 1만 5,000km 등등. 승용차의 요소수 교환 주기는 엔진 오일의 교환 주기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덩치도 크고 수십 톤에 달하는 화물, 무거운 짐을 극한 상황에서 매일같이 오랫동안 운반해야 되는 화물 트럭, 상용차들은 이야기가 180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들의 경우에는 대략 요소수 10리터를 채워봤자 700km를 운행하면 요소수를 다시 채워야 한다라고 해요. 매일 장거리 운전을 하는 화물트럭 기사들의 특성상 보통 이틀이면은 10리터의 커다란 그런 요소수 한 통씩은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거의 뭐 하루에 3,400km씩 운행하는 일이 화물 운전자들에게는 흔하기 때문이죠. 700km 운행하고 요소수 10리터가 필요하면은 진짜 이틀 쓰는 것도 빠듯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농업에도 당장 큰 문제가 따라옵니다. 당장 내년 농사를 위해서는 밭에다가 비료를 뿌려야 되는데 그 원료로 이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이 수입하는 요소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오느냐? 그렇죠. 중국산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공업용 요소의 수입 단가는 지금 이 그래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미 작년 연말부터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 얘기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든지 경제에 관심이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는 벌써 작년부터 얘기가 떡밥이 좀 나오고 있던 주제예요. 참고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소수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산업은 절대로 아닙니다. 쉬운 산업이기는 해요. 하지만 큰 문제점은 당장의 요소수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류 전체가 마비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점입니다. 육상교통이 마비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전문가들에 따라서 의견은 다양하지만 적어도 짧게는 한 달, 길면은 2달에서 3달 이상 지금의 이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뉴스를 하나 살펴봤더니 뭐 문정부에서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해 온다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왔더라고요. 내가 참 보면서 가짠치도 않던데 여러분들 이거는 말장난입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2만 리터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엄청 많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게 얼마다? 톤으로 환산하면 얼마다? 20톤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20톤이라는 분량은 그냥 트럭 한 대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분량에 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동네 주유소에 기름 운송하려고 배달하러 왔다 갔다 하는 탱크 로리차 한 대 분량밖에 안 되는 그게 바로 2만 리터라는 양이라는 겁니다. 눈꽃만큼도 이거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눈꽃만큼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인터넷에서는 이런 패러디 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전에 백신 사태에 빗대어 가지고 사람들이 농담으로 만든 사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정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뒤늦게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일 처리를 하면서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눈속임과 쇼만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편 우리나라가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되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정작 바로 이웃나라인 일본은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국제적인 사태가 아니라 우리 한국만 난리가 났다면은 뭔가 우리나라 정부는 미리미리 대비를 안 하고 뭔가 잘못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은 요소수 부족 현상이 크게 그다지 없었어요. 요소수의 시세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불과 얼마 전 가격이 정상적일 때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
일본은 암모니아의 80% 가까이를 자체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베코, 미쓰이화학, 쇼와전공, 닛산화학 등등 4개 회사에서 작년 한 해에만 무려 91만 톤 이상 생산을 했어요. 한국은 경제성 문제로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2011년 이후로 자체 생산을 거의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물자들, 물론 요소수라는 게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날이 갈수록 환경 규제가 심해지고 있고 거기서 이 암모니아와 거기서 파생되는 요소수라는 이런 물자들은 산업에서 거의 필수적인 물자가 되어가고 있죠. 사실상 전략 물자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해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중국산 히토류 사건이라고 유명한 어떤 경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어떤 기초적인 물질을 히토류라고 하는데 당시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수출을 하겠다 말겠다 이거를 이제 주변 국가들에게 마치 무기처럼 휘두르면서 이제 수출 중단을 하는 바람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특히 일본이 진통을 겪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일본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던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도 히토류 생산을 재개하거나 최소한 수입의 루트를 다변화하는 등 자원 수입의 안정성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크게 눈을 뜨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저런 사건을 보면서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일본의 암모니아 생산 기술과 설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규모 화학단지를 가지고 있고 기초화학이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암모니아와 요소 생산 문제에 관해서도 수입 역시 중국에는 일절 일본은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호주, 인도네시아, 대만 같은 나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 한국의 문정부는 어떻느냐? 처참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각종 환경 규제와 행정 규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바람에 유럽에 어지간한 유럽 상당수 국가들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행정 규제가 심한 것들, 환경 규제가 심한 것들이 수두룩할 정도입니다. 문 정부는 2017년 출범한 이후로 국내 석유화학 등 4개 업종에 대해서 미세먼지 다량 배출하는 그런 나쁜 사업군이라고 지정을 해버리면서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 질소산화물 배출 부담금 부과 등등 국내 석유화학업계 전반을 강력하게 목조르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국내 화학기업들의 투자나 생산설비 확대에 큰 지장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가 비록 석유는 없다고 해도 그 원유를 가져와 가지고 화학적으로 2차, 3차 재가공을 해가지고 되팔이를 하는 이런 수준 높은 화학 제품을 뽑아내는 산업,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석유화학 산업, 석유화학 중공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석유화학 산업은 우리나라가 고도로 발달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무능하고 국민들에게 눈속임하기에만 급급한 길거리 운동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잠재적인 산업 역량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당연히 우리도 보고 배울 게 있습니다. 이번 요소수 사태가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지만 사실 이런 얘기들은 이미 작년부터 올해 초부터 일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경제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네티즌들이 끊임없이 경고를 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의 수준이, 청와대의 수준이, 일국 행정부의 수준이 인터넷 네티즌들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일반 네티즌들보다도. 정부와 정치인들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를 잃은 분노만 가르치고 주입할 게 아니라 과거에 왜 나라를 잃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우리 후손들이 똑바로 번영하고 과거의 실수를 2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시야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음을 얻고 또 후손들에게 뒤따라오는 미래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